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대충은 알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충이라는 말 속에 노후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장 선생이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퇴직 부부와 7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노후 자금을 얼마나 다르게 소진시킬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쓸 일이 줄어드니까 돈도 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서 놓쳤던 중요한 한 조각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1장 60대 이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30년, 4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던 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는 돈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 같은 지출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회사가 대신 내주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직장이 나누어 내주던 국민연금 기여분도 더는 생기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기준으로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약 337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인 297만 원보다 약 40만 원이 더 높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분들이 그만큼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가 생각하는 월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은 24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라면 이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장 선생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서울 지역 6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두 분이 하루 세 끼를 드시는 데 드는 식비와 외식비를 합하면 한 달에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60대는 아직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식도 비교적 자주 하시고 손자, 손녀가 오면 외식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비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매달 발생합니다. 자가 소유의 경우라도 이 항목만 합산하면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이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60대에도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안과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값과 병원비를 합치면 한 달에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65세가 되시면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60대 초반에는 아직 그 혜택이 없습니다. 버스, 택시, 가끔씩의 고속버스나 기차, 여행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문화비와 여가비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헬스장, 요가, 등산 모임 회비, 그리고 부부가 가끔 영화나 콘서트를 즐기시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60대는 주변에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의 행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보험료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보험을 합치면 부부 합산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서울 지역 6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최소 기준으로는 약 240만 원, 적정 기준으로는 약 33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 용돈, 자녀 지원, 여행,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아지는 달도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고 생각보다 많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두 사람이 평범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주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평생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의 구조가 바뀝니다. 어떤 항목은 줄어들고 어떤 항목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에 70대 부부의 생활비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2장 70대 퇴직 부부 생활비가 줄어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더 들면 활동이 줄어드니까 돈도 덜 쓰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은 분명히 줄어들지만 어떤 항목은 오히려 60대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생애 마지막 10년, 즉 70대 이후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몸이 60대와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에 더해 관절치료, 암과 수술, 치과치료, 각종 검사비까지 의료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 70대 퇴직 부부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70대가 되면 60대에 비해 외식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아 상태, 소화 기능, 입맛의 변화 등으로 음식에 대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영양제, 특수식이, 식품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식비는 생각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 70대 부부의 한 달 식비는 약 55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입니다. 주거비는 어떨까요? 65세부터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이 생기면서 교통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해지면서 생기는 난방비와 냉방비의 증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 등으로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 70대 부부의 한 달 주거 관련 비용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입니다. 의료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70대 생활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60대에는 한 달 의료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었다면 70대에는 이것이 40만 원에서 7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질환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 정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 임플란트나 보청기 같은 고비용 의료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의료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노인들이 생활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항목 1위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언제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70대 분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간병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중 한 분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간병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과 각종 부대 비용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갑니다. 교통비는 분명히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외출이 잦아지면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함을 위해 더 비싼 교통수단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화비와 여가비는 어떨까요? 70대에는 체력의 한계로 인해 먼 곳으로의 여행이나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가까운 공원 산책, 동네 경로당, 종교활동, 소규모 모임 등에서 만족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가비는 60대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지출이 생깁니다. 바로 돌봄 서비스입니다. 집안일을 직접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청소 서비스나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70대 가구의 연간 평균 지출은 약 1,762만 원으로 60대의 연간 지출인 2,987만 원에 비해 40% 이상 적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대는 약 249만 원, 70대는 약 147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의 경우 생활비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7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약 20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비교적 건강하고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70대에 큰 병이 생기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한 달 지출이 순식간에 수백만 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의 생활비는 평균값을 보는 것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기준 6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적정 생활비는 약 330만 원에서 360만 원이고 7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적정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입니다. 70대가 되면 분명히 전체 지출 규모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이유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3장 60대와 70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자, 이제 60대와 70대 서울 퇴직 부부의 생활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항목별로 보면
식비는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주거 관련 비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의료비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문화여가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보험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기타 잡비는 약 20만 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최소 195만 원에서 적정 수준으로는 275만 원에서 335만 원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 손자, 손녀 용돈, 여행비 등을 더하면 실제 생활비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달도 많습니다. 7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어떨까요? 식비는 약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거 관련 비용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소폭 감소합니다. 의료비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무료 혜택 덕분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문화여가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의 경우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합니다. 돌봄 서비스비가 새롭게 추가되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생깁니다. 이를 합산하면 최소 170만 원에서 적정 수준으로는 215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입니다. 두 시기를 비교하면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첫째, 60대가 70대보다 전체 지출이 약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은 60대가 아직 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소비 욕구도 더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의 비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5%에서 10% 수준이지만 70대가 되면 이것이 15%에서 25%,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30%를 넘기도 합니다. 셋째, 60대에는 사회적 지출, 즉 경조사비, 외식비, 문화비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70대에는 이러한 사회적 지출은 줄어들고 대신 의료비와 돌봄 관련 지출이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넷째, 예측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60대의 지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70대의 지출은 건강 상태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70대 노후 자금 관리를 훨씬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는 노후를 즐기는 시기이고 70대는 노후를 관리하는 시기다. 60대에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부부가 함께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몸의 신호를 듣고 건강을 지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60대 초반부터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70대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60대에 아직 젊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노후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너무 아껴서 소중한 경험과 관계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극단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장 선생의 노후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번 써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제사장, 노후 자금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대 이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장 선생이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 직후 많은 분들이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퇴직금, 그동안 모아온 예금, 부동산을 처분한 돈 등 여러 자금이 한꺼번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주변에서 여러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이야기, 이 땅을 지금 사두면 몇 년 안에 2배가 된다는 이야기, 또는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안들이 늘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아직 판단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금융 투자나 사업 투자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점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 선생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잃어버리면 다시 채울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해서 손실을 봐도 다시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의 제1원칙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원칙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0에서 나이를 빼면 그것이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60세라면 110에서 60을 빼면 50, 즉 전체 금융 자산의 50% 이하만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하라는 원칙입니다. 70세라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40% 이하로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60대에 퇴직금을 받고 이 돈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불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지인의 권유로 보증을 서거나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KB금융이 발표한 2025년 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평균 65세인데 실제로는 평균 56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9년이나 이른 은퇴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노후 자금을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무리한 투자에 나서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7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면 월 1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 기준 60대 부부 적정 생활비가 330만 원이라면 여기서 134만 원을 뺀 약 196만 원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저축 인출로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생활비와 별도로 최소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한 예금이나 저축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 60대 부부라면 이 금액이 최소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장 3개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활비 통장, 하나는 예비비 통장, 하나는 투자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약 1년치 생활비를, 예비비 통장에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2년치 정도의 비용을,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고 투자 자산을 불리한 시기에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초기에 생활비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 상태가 변하고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생활비도 달라집니다. 적어도 매년 한 번은 지난 1년간의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보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가입해 두었던 보험들이 만료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갱신형 실손보험의 경우 70대에 접어들면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언제 만료되는지, 70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제호장,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달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자, 소득, 임대소득, 자녀 지원 등 모든 항목을 적습니다. 나가는 돈은 식비, 의료비, 통신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 기억나는 모든 항목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라고 놀라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수입이 부족하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파악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약 7.2% 정도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65세까지 기다리면 62세부터 받는 것보다 약 21.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현재 생활비 상황에 따라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늦게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약 32%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고 계신데 내 상황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의료비의 최고의 절약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만성질환을 초기에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건강검진이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지인의 사업이나 투자에 보증을 서거나 목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보증이나 투자 명목으로 내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업이란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받아도 이것만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반드시 위험도 높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익률이 10%, 20%를 보장한다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거나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먼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모두 넘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버리면 정작 내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손을 내밀 곳이 없어집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내가 충분히 노후를 보낸 이후에 남은 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노후를 희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서 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어서 훨씬 더 큰 치료비가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빠르게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장 행복한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다, 의료비가 얼마다, 준비해야 할 자금이 얼마다. 그런데 장 선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후 생활비를 3개의 층으로 나누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층은 먹고 자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두 번째 층은 건강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나답게 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 층이 핵심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외식을 하는 즐거움,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는 기쁨, 부부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는 설렘, 이런 것들이 바로 세 번째 층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노후를 오직 절약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노후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건강이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노후는 행복한 노후가 아닙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지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쓰다가 정작 70대, 80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안전판을 갖추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노후 설계의 진짜 목표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몸을 아끼지 않다가 병이 든 다음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지금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노후의 모습이 됩니다. 제7장,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제안.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실제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는 더 써도 괜찮은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노후 수입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 증권을 꺼내어 언제 만료되는지, 보험료가 갱신되어 오르는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가능하시다면 올해 안에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내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이런 이야기를 가족과 미리 나눠두는 것이 나중에 많은 혼란을 줄여줍니다. 어렵고 불편한 주제이지만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우자분이나 가까운 지인과 나눠보십시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비를 계획하고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장 선생과 함께 서울 지역 60대 퇴직 부부와 7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60대에는 약 330만 원에서 360만 원, 70대에는 약 200만 원에서 260만 원. 이 숫자의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 특히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입니다.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모아온 자산을 흔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고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노후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장 선생의 노후 지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장 선생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